사람 폰을 털어봐야지 그동안에 미흡했던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진다. 근데 이들의 관계를 2013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폰만 그렇게 확보한 거고 그 이전일 수도 더 훨씬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 총으로 쏜다 그랬더니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폭력이나 위협은 절대 용납되거나 농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용도 정말 참 한심하고 표정을 봤어요. 술 얘기하는데 너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그때 술 많이 마셨죠? 에? 계란말이 하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좀 그때 빙의가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술과 먹는 거엔 진심이구나. 계란이나 말지 뭘 나라를 이렇게 말하. 화끈하게 말아드셨지. 네가 계속 나 거짓말쟁이로 몰면 나 다 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깨갱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란 얘기야. 꺼져라. 뭐 범죄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과하라 이 정도였는데 멘트가 더 세졌군요. 예, 멘트가 더 세지고 지금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3,9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전 종목 중에 92%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매도와 관련된 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너무 많이 걱정, 이제 그동안 오른 것도 좀 있었고요. 너무 많이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바뀐 거라고는 우리 최윤경 기자가 주식 들어갔다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뺄 때가 됐구나. 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다만 때가 됐어요. 예, 최 기자가 들어갔다는 거, 그거 하나. 들어갔다도 아니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랬나요? 떨어지네. 네, 그게 이제 어제 최 기자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률은 좀 올라가야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께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저께 하이닉스 주식 한 주 샀습니다. 59만 원에 샀는데 52만 원 됐습니다. 그래요? 예, 망했어요. 네, 아직 괜찮아요. 예. 네, 그 기업의 기본 가치는 바뀐 거 없습니다. 최 기자 들어간 거 말고는 없어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코인도 참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뭐 사셨죠? 얘기하지 마세요. 우울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뭘 샀는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천하의 개잡주라고.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계잡주 20개 정도 사놨다가 아주 그래요? 그냥 올라갈 땐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 건데. 네, 주식이 원래 그래요. 네. 그리고 자, 시청률은 진행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전적으로요. 패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 다 제 책임이군요. 그럼요. 잘 돼도 제 책임. 잘 되면 패널 책임이죠. 잘 안 되면 또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예? 잡아와. 네. 자, 그리고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혜연아 아빠 SK 하이닉스 50만 원에 시작한다. 그때 들어간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이게 주식 네, 얘기할 때 이때가 이제 제일 위험하다는 휴.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기도 하니까 뭐 그만큼의 어떤 일정 부분의 조정 내진 되돌림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향성이 정말 아래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제 회복할 거냐의 기로에서 저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이 어제만 1조 2천억 팔았네. 지금. 어제는 2조 얼마 팔았어요. 근데 뭐 주식 얘기 좀 더 하면은 네. 어제 다 빠졌어요. 사실 나스닥 네. 빠지고 나스닥 니케이 빠지고 빠졌죠. 네. 항생지수 빠지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약간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는 오릅니다. 네. 존버라고 하죠. 존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처음에 들어갔다가 지금 4년째 지금 4년째 존버예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예. 한 1년만 더 버텨봐요. 네.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안 돼. 이제 못해요. 자, 그러면 댓글에 우리는 지금 최은경 우리대로 기자 대국민 사과라고 하네요. 쉽지 자 않네요. 뉴스들 정리해 드리면서 네.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부터 가면 될까요?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급하게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728조 원 규모 슈퍼 예산안 어떻게 쓸 건지 설명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AI를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네, AI를 무척 많이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예산도 AI 분야에 10조 넘는 돈을 배당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AI만 28번 언급을 했고요. 네. 올해보다 관련 예산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뭐 R&D 투자 역대 최대 규모 35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한 20% 늘렸고요. 네. 뭐 K 콘텐츠 펀드에도 한 2천억 원 투자하고 국방 예산 올해보다 8.2% 증액해서 자주 국방 실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10조면 뭐 물론 이것도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만 AI 워낙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뭐 100조 단위 혹은 뭐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거 10조 갖고 되겠냐 하시겠지만 사실 10조가 다가 아니고 AI 관련된 펀드라든지 뭐 매칭하는 이런 것들 따지면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10조가 다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I에 이렇게 근데요, 네. 이게 AI 예산에 10조 1천억을 이제 배정을 했잖아요. 네. 핵심 인재 양성을 하고 GPU에 1만 5천 장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고성능 서버 GPU 1만 5천 개 구입을 하는 거는 52조가 들어요. 지금. 15,000개? 네. 그런가요? 한 장당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3,5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15,000개면 아. 52조 5천억 정도. 아, 좀 세일 해주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15,000장을 GPU를 그러면 네. 저성능으로 구입을 한다? L40S 이 저성능으로 구입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뭘 구입을 할지. 근데 아마 블랙웰, 그러니까 고성능으로 이제 일단 당연히 사야 되긴 할 거고, 네. 예, 그리고 아마 뭐 학습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말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최고 사양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건 이제 적절한 배정은 좀 필요하긴 강목 하겠죠. 명세서를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인재 네. 양성에 뭐 예를 들면은 한 1조, 구입 비용에 9조 이렇게 뭘 했는지 네. 강목 명세를 쭉 봐 보면은 예. 거기면은 어느 걸 구입하겠다는 것도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를 내년 예산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일방적인 어제 홍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강목명세서를 보면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좀 꼼꼼히 근데 해야 아마 되겠다. 계산은 조금 잘못되신 거 아닌가요? 15,000장에 네. 50몇 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네. 만 장에 1억이어야 1조니까. 고성능 H100이요. 한 개당 가격이 예. 한 개당 가격이 3,500만 원이래요. 예, 근데요. 그걸 만 장이 15,000원 개 하면 52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계산이 아마 좀 5조 아니에요? 네, 5조? 5조. 5조인가? 5조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금액이. 52조. 아니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아, 그래. 얘가 계산을 잘못했나? 챗GPT도 얘도 약간 좀 문제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AI의 발전 필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이게 칩이 좀 좋은 걸 써야 되겠어. 3,500만 원. 네, 아마 그건 좀 약간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할게요. 네, 그리고 어제 네.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빠졌는데 네. 굉장히 강력하게 저 대통령 비판을 좀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뭐 예산 뜯어보기 전에 어제 좀 풍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연설 한 20몇 분 하는 동안 뭐 민주당에서 진짜 뭐 박수 소리가 엄청 컸어요. 뭐 따져보니까 한 40초에 한 번 걸로 뭐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쪽 의석을 보면서 좀 허전하네요라고 했죠. 이제 국민의힘은 연설을 보이콧을 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들어가는 국회 로텐도어 앞에서 검정 마스크에 근조 리본단 상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을 아무튼 맞았습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받으세요!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된다. 그 대통령 들어갈 때 뭐 네. 꺼져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김기현 의원이었던 것 같고 뭐 범죄자가 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네. 예전에 했던 말을 좀 인용을 한 것 같고 계속해서 마지막 시정 연설이 돼야 된다. 뭐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좀 강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여야가 뭐 극한 대립을 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 정도의 모습을 할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게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상 두 번째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가 2022년 윤석열 1년차 때 민주당이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니들도 했잖아, 우리도 한번 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했던 그 보이콧한 내용들의 사유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가 이제 야당 탄압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 이제 당사 압수수색도 부분적으로 이제 연구원장 부원장실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제 탄압이다 얘기를 했던 게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바이든 날리면 예. 그 사태에 있었는데 그때 야당 이 XX들이 하면 뭐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예. 뭐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거는 국내 국회를 지칭한 거다. 미국 국회 의회가 예.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XX 사과하라 뭐 이런 거여서 그래서 그때 민주당도 검은 마스크 쓰고 그때 보이콧. 이제 비슷한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론이 안 좋았어요, 민주당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민주당도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침묵 시위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국힘이 그런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힘이 그러면 까방권이 소위 말해서 생기느냐.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때 논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힘이 했던 논평.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다. 예. 이게 지금 국힘이 민주당한테 했던 얘기고요. 네.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정사에 없는 일까지 감행하는 야당이 딱하다. 이런 얘기들이 논평이나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반사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요. 네. 뭐 그렇게 지금 6.25보다 더하냐 지금이.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추경호 그 구속영장 청구한 거 가지고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추경호 한 명 얘기해요. 살리자고 지금 이렇게 예. 하는 거냐. 추경호 한 명 뭐 윤석열 살리려는 건지 추경호를 살리려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좀 논란이 됐던 거는 꺼져라, 뭐 예. 범죄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왔을 때는 그렇게 네. 하지는 않았어요. 사과하라 이 정도였는데 멘트가 더 세졌군요. 예, 멘트가 더 세지고 지금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고, 전 대통령의 톤 앤 매너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윤석열은 경호원들이 쫙 깔리고 네. 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지나가는 듯한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목례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손 흔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안에서도 참 허전하네요.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국회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과 재생이 매우 훌륭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저격을 한 거죠. 또 한 번 저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를 얻느냐, 특히 이제 중도층, 각 자기 지지층 말고 그러면은 이번이 더 제가 보기엔 좀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뭐 톤의 매너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이듬해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안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올 건데 못 하러 가. 그게 이러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민주당이 안 들어왔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들어와서 시위를 했고 세 예. 번째는 그래서 그럴 이제 바에, 예. 그러면서 이제 헌재에 2월달에 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갔는데 막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박수 안 받아서 그러면 개엄한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맞아. 나왔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한덕수 총리가 나왔었죠. 맞죠.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또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뭐 험한 얘기를 좀 했다고요. 예, 뭐 우원식 쪽팔리다. 왜 마중 나갔냐?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채통 지켜라. 예. 국회의원 손님인데 국회 뭐 최고 주인인 예.
국회의장이 나가서 예를 표한 걸 가지고 그렇게 또 뭐라고 할 것 아니 같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네. 하여튼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아 역시 우리 야당이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일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일부 강성 지지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만 보고 지금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 좀 처음부터 모든 사안에서 시비 걸면서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옳지 않은 일을 했고 제가 챗 GPT한테 아까 계산 잘못한 거 너 계산 잘못했지 그랬더니 죄송해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에이. 달러를 진짜 그렇게 해왔어요. 아, 급사가. 달러를 원화로 계산을 하다가 10배 이상 자기가 잘못 계산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달러로 계산해도 그 계산은 또 틀린 겁니다. 아니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네. 계산하면서 좀 자기가 계산 착오가 아니,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네. 좀 바보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총으로 쏜다 그랬더니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폭력이나 위협은 절대 용납되거나 농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이 화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준우 얘기해요. 대변인 저격인가요?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위험한 말. 네. 자 그렇게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은 잘못 옮겼습니다. 네, 심각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구속영장 청구한 거였잖아요. 이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우리 정당 해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 전초 작업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강성 당원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적어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러한 생각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에서도 뭐 다른 건 몰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건 우리 당을 이제 분해하려는 술책이다. 이렇게들 당의 여론 혹은 뭐 당의 당심 같은 게 형성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아, 이건 되게 위기를 느끼는군요. 그럼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몇 명 들어왔지 숫자 세고 또 몇 명 들어왔다라고 보고한 그 사람들 그리고 뭐 당사로 빼고 막 이런 뭐 당직자들이나 뭐 이런 당직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이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라고 하면 당시 원내대표 지도부였잖아요. 네. 그러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당의 존립 자체를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발부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좌우타고 않느냐. 있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누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죠. 두 분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고. 아니 저는 이제 발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네. 많은 분들이 요 사안 가지고 그냥 당사로 갔다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 4번 한 거 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정확하게 하면은 네. 제가 내가 뭐 저는 부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보충 설명. 보충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부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되잖아요. 네? 나 지금 200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지금 정말이 없다. 화났어. 가만히 계셔봐요. 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한 거는 저는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옮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10시 59분부터 12시 3분까지 네. 거의 1시간 4분 동안 4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번이 바뀌고 네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게 제정신인가요? 1시간에? 15분마다 한 번씩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바꿨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평론가나 언론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심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입증을 해야 되죠. 범죄를 입증을 하려면은 이거는 증거가 있거나 네.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경호가 윤석열 전화 받더니 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이렇게 옮겨.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없고 지금 구속영장이 좀 알려져서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구속영장에 나온 내용들은 이런 걸로 추정으로 대부분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재판부는 이거를 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평론을 한 거고 예.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다 적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 킥이 있어요. 킥. 그거는 왜냐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해놨다가 딱 증거를 들이미면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CTV 있었지롱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네. 류의 네. 그런 류의 거를 한 방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내대표가 원내행정 실장한테 네. 야 이거 대통령실하고 통화했는데 이거 표결 참여 못하도록 해야 된대. 성원 안 되게 해야 된대. 그런 증언 정도는 지금 의원들 지금 국회 있는 사람들 지금 빨리 당사로 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절차 진행시켜. 이러한 녹음 파일이나 뭐 문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빼박이죠. 뭐 증언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게 나온 것 모르겠어요,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추경호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SNS에 밝혔죠. 그 아까 말씀하신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려오십시오. 2층 여기 있는 대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뭐 친한계 의원들을 조금 본회의장 바깥으로 빼내려 했다 이렇게 특검 의심하고 있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전화 받았던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추경호의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일단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결과 볼 때 추경호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네. 표결에 불참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관돼요. 네. 내 판단이다. 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참을 넘어서서 표결을 방해하는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있느냐. 그걸 이제 특검이 이제 법원에서 딱 들이댈 것이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건 알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극히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아니 있지. 그러니까 법률가 지금은 법률가라고 하긴 애매한 아니, 위치잖아요. 동훈이도 살아야지. 아니, 가뜩이나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 제가 이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 배신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경호는 구속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더 배신자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근데 아, 그래요? 이 논리는 지금 이준석 뭐 김재섭 다 그 얘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결을 한 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특검이 만약에 구속을 하고 기소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네.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행사를 했느냐. 자유의지를 오히려 방해를 한 이거를 가지고 구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지금 이준석, 김재섭, 뭐 한동훈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압니다. 네. 나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는 될 테고 재판 과정에서 다뤄야 되지만은 저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네.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 그 예.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논의하지 못했다. 뭐 예. 예를 들면은 계엄 있기 며칠 전에 윤석열 피의자랑 당시 뭐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근데 계엄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가 발표되는 걸 알고 다시 운전기사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국회로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몰랐다,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뭐 정치인도 뭐 여러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한번 판단하고 그다음에 맞다고 하면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얘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석될지 정도는 예측을 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인이라면.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얘기가 설령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되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한테 혹은 뭐 저 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한다면 난 두세 번째 판단은 너무 판단 미스 아닌가. 그건 뭐 지지층한테 예. 들으라고 한 거지. 뭐 나머지
중도층이나 뭐 일반 와. 국민한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 이게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그동안에 한동훈이 뭔가 싸워왔던 서사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예. 총으로 쏴 죽일 정도로 또 미웠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게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동의도 살자 좀. 왜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까칠해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살면 나는 뭐 오케이인데 이렇게 아니 이게 사는 길이 그 아닌 것 전직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자기 당 소속 의원 당시에 또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아.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영진 앵커님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에이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지금 한동훈 불러와 여기 빨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섭외 중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동훈 빨리 여기 앉혀가지고. 아 취조- 오늘 취조- 나오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이제 그 섭외가 거의 이제 될 뻔했는데 네. 또 뭐 일정이나 뭐 다시 이런 것들이 조율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직접 취조하겠습니다 한동훈을. 아 그러실래요? 예. 잡아오겠습니다. 더 제가 내려가세요? 그럼 제가 잡아오고 추조하시고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판단 내리시고 알겠습니다. 옆에서 줄이를 틀고 자 그래서 뭐 예산에 대해서는 요 네. 정도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 하나만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좀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그 공공자산 매각하는 걸 아, 일단 금지하라, 맞아. 정부 자산 팔지 말라 이런 긴급 지시가 아, 있었잖아요.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때 그 공공자산을 감정가보다 훨씬 못 미치게 네, 팔아 제꼈다라는 거. 제꼈다.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공공자산 비율이 4.4%였는데 예.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에 42.7%, 지난해에는 58.7% 거의 60%에 육박을 했다. 이게 세수결손 메꾸려고 이렇게 좀 팔아제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일단은 파는 거 전면 중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뭐 균형 재정을 위해서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뭐 보통 이제 땅들이 좀 많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것들은 이제 민간에 그냥 파는데 파는 것도 제가 받고 파는 게 아니라 헐값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사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작년부터 이미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그 대량으로 국유재산을 공매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낙찰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를 하면은 근데 거의 반값에 이제 매각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이미 뭐 나온 게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 나오고 또 언론 보도로 다시 한번 나오고 이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한 거고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산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들 이제 합리화 뭐 이렇게 막 통폐합도 하고 그러면서 막 자산들 매각하고 그랬을 때도 네. 사실은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민감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네. 거의 헐값에 지금 그래서 뭐 9월 달에 나온 거 보면은 지난해 467건은 감정가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국유재산을 팔았는데 그래서 엄청 팔아 제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건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지금 워낙 적자 재정이니까 그거를 메우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좀 현금성 지원 문제는 음.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현금성 지원이 너무나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뭐 소비 지역- 쿠폰 같은 거요? 네, 네. 지역화폐 발행 같은 지역화폐. 경우에는 26조 2천억 정도로 AI 예산의 2.5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주고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월 4만 원 든든한 뭐 점심 한 끼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이 너무나 많아요. 적자 지금 국가 재정 적자잖아요. 네. 예산 적자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냐?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빚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모두의 돈이죠, 뭐. 네, 네. 이자 부담이 있죠.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대외 신용도가 하락해서 외국에서 돈 빌려오는데 그 이자율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냥 우리 GDP의 뭐 50%뭐 이 정도니까 괜찮아. 돈 써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왜냐? 이러한 예산은 고정 비용이거든요. 네. 못 줄여요. 한 번 나가면 나가면 못 줄여요. 증가하고 근데 확대하면 경성.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국유재산 매각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예산안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아 내가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현금성 그 기록을 왜 여기서 남기는 갑자기 국유재산 매각하고 뭐 이건 거의 강찬호급인데 이거 갑자기 연결되는 게 이 얘기는 이미 정리를 잘 하셨고 동의를 하고 네. 예산안 문제를 아까 너무 그냥 여기서 예. 끝낸다고 보셨던 하시길래 거예요? 네. 요거만큼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록 차원에서 네. 집중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딴 생각이 총 있지. 맞을까봐. 아 근데 강찬호 비유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제 법적-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 분. 그렇습니까?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정부 자산 파는 거 물론 그냥 급하게 사정 따라 판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만약에 조사했을 때 어떤 국유재산을 특정인 누구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헐값에 만약에 판 정황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이거 완전 비리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는. 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안 돼. 그건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 공개 입찰도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고.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지역에 꽤 비싼 게 나오면 뭔지 그냥 웬만한 뭐 1, 2억짜리야 뭐 누구든 입찰할 수 있겠지만 뭐 한 50억, 100억짜리 나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미리 뭔가 이렇게 주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아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이거는 이제 감사나 조사를 해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인이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갑자기 최은순이 뭐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아하. 이미 많이 망가졌잖아. 많이 동의, 망가졌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미안. 그걸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이름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러네. 자, 하여튼 요 국유재산 감정가 이하로 네. 팔린 이 공공자산들 다 우리 거였어요 원래는. 네, 요거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뉴스도 아,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최원순 씨 오.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네. 이제 김건희 씨 모친 최원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국고 손실 혐의로 특검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양평고속도로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의 네.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을 했다라고 하고 그 앞서 이 양평군과의 유착 관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최은순 씨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동업자 김충식 씨도 지난주에 또 앞서 조사를 받았고 네. 요 의혹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 엄마 집 오빠 집 그리고 이 엄마 오빠 관련된 건물들에서 김건희 씨가 받았던 여러 뭐 뇌물이라든지 네네네. 금거북이 이우원 화백 그림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뭐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참 그 김건희 씨 그 보석 청구는 안 됐죠? 아니요, 이제 특검에서 네. 보석해주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구속 사유가 해소가 안 됐다. 네, 지금 네, 네. 공판에 계속 주요 증인 부르고 있는데 예. 증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 남아 있다. 보석 허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영진 진행자 근조리본을 달고 나왔네요. 아, 무슨 말씀? 김건희 지금 보석이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검은색 옷에 근조라뇨. 근조리본 근조란 이거 우리 광고 제품이에요. 광고 제품이에요. 입 조심하세요. 아유, 너무 이게 하도 상습범이니까 김건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검은 옷 입고 또 검은 옷 입으니까 내가 실수했네. 여사 붙이라고 했지. 저 김건희 여사님이 네. 쏜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예. 관련해서 이게 어제 판도라폰 기사 얘기하기 전에 김건희 씨 측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네. 처음으로 샤넬백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진짜? 예. 네. 그래요? 김건희 여사, 에? 어디 있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공지를 냈냐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이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에 보낸 샤넬백 받은 거 인정한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전성백 건진의 설득에 의해서 여기도 또 건진 탓이네. 모질지 못했습니다. 아, 또? 박절하지 못했습니다.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사용 안 하고 과거에 전성배에게 돌려줬다.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그라프는 안 받았다. 아 그라프는 안 받았다. 못 믿겠다. 예, 못 라고 믿겠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못 믿겠다. 야. 아니 근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중히 처신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땐 신중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 못한 거 오케이. 근데 신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법의 영역이잖아요. 신중하고 신중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법으로 지금 보일 만한 게 너무나 많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는 안 될 거고 예. 결국에는 알선수재 그거 할 텐데 네. 어떤 대가를 줬는지 아직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성배 씨가 인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부인을 못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좀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죄송해요. 이런 거 아닌가. 네. 죄송은. 아니 근데 못 믿겠어요. 네. 네. 죄송은 저 법정 가서 얘기하시고.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 무슨 핸드폰 하나가 또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네. 건진법사 법당 한 번 더 가서 털었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못 발견했던 그 비밀의 방도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를 찾았는데 그때 건진이 보관하고 있던 김건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휴대전화에서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네. 김건희 씨와 의문의 남성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막 무자본 M&A 해가지고 뭐 형사처벌도 받고 그 도이치 관련돼서도 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기소는 안 됐지만 사자의 향기가 많이 물씬 풍겨 오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네. 아주 오래 전부터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예. 심지어 2013년에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직접 소개를 합니다. 아 건진 소개한 사람이에요? 예. 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건진이란 사람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야.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건진을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였는지 좀 대략 짐작이 되는 상황이고 연락을 계엄 직전까지도 조금 주고 받은 것으로 굉장히 오래된 보여요. 분이군요. 예. 네. 그리고 되게 또 좀 뭐 웃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예,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뭐 한 50대 남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10월 말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 왜 술 마셨어? 했더니 술술술 막 묻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네. 지금 검찰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났어. 그래서 축하하면서 그냥 술 한 잔 마셨어. 그러니까 자꾸 내 가까운 지인이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반부패 2부에서 수사받은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거기 그때가 누구 수사받았는데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 시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찰 진술할 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김건희랑 아는 사람이야, 요 얘기 하려고. 그 냄새를 그냥 계속 풍긴 거죠. 다 했어. 어? 네, 다 그래서 했어. 다 했어. 짜치다. 사우나 가고. 짜치다, 짜치. 다 했어. 이거 경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른 척을 했겠죠. 응, 뭐라고 이러면서. 야, 참. 네. 이거 요즘 안 될 텐데. 네. 되나? 아무튼 이제 뭐 요 시점까지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야, 술 마신 네. 이유가 그 김건희 불기소 축하하려고 마셨다? 네. 아이고야.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최근까지 김건희 씨랑 연락을, 아니, 최근이라기보다 이제 그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쭉 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했던 사람의 그런 정황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열렸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특검에서 이 사람 이제 불러다 조사를 하려고 네. 지난달에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A 씨가 도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뭐 금방 잡히겠죠. 네. 자, 그리고 뭐 논평 안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뭘 논평? 아니, 누군지 짧게 아세요, 근데?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A 씨가 예. A 씨라고 하면은 A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앙 씨 이런 사람들 억울, 앙드레 김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억울하니까 A 씨. A 씨라고 하자. L 씨. 예. 네, A 씨, A B C D E F G L C로 하고. 아, 네. A 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왜 건진에 김건희의 옛날 폰이 있었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건진한테 건진한테 왜 김건희의 옛날 폰들이 있었나? 당근 거래한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런데 그거에 이제 단초가 이건 거죠. 이 L 씨가 네. L 씨가
저기 김건희한테 건진을 소개시켜줬고 물론 뭐 그 전부터 옛날부터 알았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또 이들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옛날 폰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건진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건진한테 맡긴 거고. 이게 사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관계를 2013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 이전이다. 근데 이건 폰만 그렇게 확보한 거고 그 이전일 수도 더 훨씬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 네. 다만 이제 2013년부터 2016년이면은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했고 예. 이제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시작하다가 이제 좌천돼 가지고 대구에 이제 가 있을 때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집안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였다. 그때 이제 이 남성하고 특히 이제 무자본 M&A를 했다라는 거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그 이제 그 자본시장 교란 행위. 네. 김건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와 관련해서 매우 밀접하게 네. 조언도 받고 뭐도 했고 이런 게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죄가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16년까지 폰이지만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김건희가 무죄 나오니까 김건희랑 맞췄겠지 누구랑 맞췄겠어 김건희 없이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네. 김건희랑 같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폰을 다 털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사람 폰 털어봐야 된다. 이 사람 폰을 털어봐야지 이게 범죄가 다른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채널이 진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왜? 슈퍼챗이 최근에 지금 한 2만 원, 만 원, 2만 원 이렇게 5만 원 쏟아졌는데 그 닉네임이 황교안 진짜 대통령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고요. 차기 대통령 황교안 확정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는 쿠데타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선거를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선거로 당선되는 거는 부정선거야 그거는. 아, 그래요? 쿠데타밖에 없어요. 선거로 하면 안 돼요? 선거로 하면 안 되지. 다 부정선거인데. 알겠습니다. 자, 진짜 그 슈퍼챗 2개 주신 닉네임이 하나는 황교안 진짜 대통령이고 네. 하나는 윤어게인 절대 안 된가? 뭐지? 아니요, 세 분이 다 지금 황교안 진짜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도 보내신 그 앞서서? 네. 슈퍼챗에 연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윤어게인 반드시 승리.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윤어게인 승리한다는 거구나. 아이 왜 그래요? 네. 예. 자, 하여튼 요 정도 장르는 슈퍼챗은 뭐 소개해드리면 수준이 있지. 5만 원치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인데 네. 하여튼 그 이제 본인이랑 친한 사람들한테 정말 그 공사 구분 안 되게 많은 자료들을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신수진. 그러니까 마지막 직함은 비서관이지만 예. 이 사람이 이제 민간인 신분인 시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약간 사진 심리학 이런 거 전공한 사진 쪽 관련된 전문가인가 봐요. 사진 심리학. 그래서 대통령의 공식 일정 혹은 뭐 비공식 사적인 일정 등등등 사진을 한 2만 장 모아가지고 네. 이 사람한테 넘겨줬대요. 사진집 좀 하나 만들어 와라. 김건희 사진집을 아니죠. 대통령 뭐 사진집인데. 대통령 사진집을? 네, 그래서 이제 취임 1주년 뭐 사진집 그때 나왔어요. 뭐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고 해서 사진 한 100여 장 들어간 사진집이 있었는데 예. 그거 발간해 봐라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미공개 사진, 사실 보안 우려도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원래 대통령 사진들은 다 대통령 전속에 찍고 그리고 그 사진 자체도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게 되어 뭐 그렇겠죠. 있는데 네.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아무따 그냥 2만 장 통으로 넘겨서 아무따. 네, 사진집 만들어 봐라. 네. 그래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민간인이었던 신수진 전 비서관 행정관이 됐다가 비서관으로 승진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국가의 어떠한 인사권을 김건희 씨가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 뭐 전문성이 있겠죠. 근데 보통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정무 쪽은 정치권 인사들이 해요. 그리고 좀 내부 전문가들이 하는데 네. 각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들 있잖아요. 음흠. 국토 뭐 비서관, 문화체육 비서관, 뭐 행정비서관 뭐 이런 분들은 보통 그 부처에 있는 이제 국장급 분들을
이렇게 비서관을 임명하거든요. 그래 이제 업무 효율이 협조가 잘 되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민간인. 업무 부처를 전혀 이제 뭐 논평이도 그런데 네. 이런 사람에게 맡긴 것은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무슨 뭐 근정전도 가는 것도 막 뭐 문체부 얘기해가지고 야 갈 테니까 이거 해. 그러니까 공직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쭉 있으면 어쨌든 그 걸르죠. 프로토콜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요게 있을 텐데 그냥 민간이 이렇게 친한 사람 채워 보면 내가 밀어붙이잖아요. 이거 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 다 따라오는 거고.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처 당신들 뭔 소리야 공무원들 이러는 뭐- 거예요. 아, 그렇게 간다. 근데 이제 부처 있던 사람들은 수장고 간다 그러면 네. 여사님 저 수장고는 아, 그렇게 가시는 건 안 이거 되고요. 큰일 나고요. 절차가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설명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가자. 뭐 안 한다고 너 인사 좋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고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놀랍지는 않아요, 사실. 김건희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기획을 많이 했으니까 놀랍지는 않은데, 네. 아, 그러니까 2만 장 사진이 저는 이만장님 도대체 그러니까 사진첩 뭐 만들라고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최소 2만 장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2만 장에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보고 이런 거 외주 맡기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 날 거예요. 받는 사람도 1이니까 하지만은 스토리가 가득 찼어. 선별해서 줘야지. 이걸 무슨 2만 장을 줘. 말이 되나 이게. 하여튼 지난 정권에 벌어진 일들 중에 참 한심한 일들도 많고 화난 일들도 많고 뭐 한데 여튼 뭐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 드러날지가 좀 약간 좀 피곤하긴 합니다. 저희가 깊이 있는 논평을 드릴 만한 사안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좀 소개하면서도 좀 죄송해요 저희가 네. 이렇게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우리 두 분께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뭐 한없이 가볍게 하신다면서 뭘 또 갑자기 또 그렇죠? 무겁게 가시려고 이런 거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가볍게 가요. 좀 싸죽인 얘기 할까요?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싸죽인 얘기하자. 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저께 있었던 내란 재판에서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윤석열 이거 전 저희가 또 대통령 전해드렸었죠. 등판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날 우리 그런 자리 아니었잖아. 내가 그날 계란 말고 술 말던 자리 아니었어. 계란 말고 술 말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탄 증언이 쏟아졌죠.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아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아, 그러니까. 예.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그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딱 40초 했어요. 묻고 답하고 하면은 한 20초 이상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20초 되는 시간에 제가 느닷없이 뭐 의결종족수 얘기하면서 기억을 한번 되듬어서 제가 그냥 저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만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들으셨다면 그거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TV 보자마자 의결 정도수 관련된 의결에서 최고지 있구나. 그 인상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게 전 대통령이랑 그래 그 사령관이랑 할 얘기입니까? 저기 법정에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뭐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할 얘기도 너무나 한심하고 그럼 계란말이에 뭘 폭탄 말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아니, 아휴. 내용도 정말 참 한심하고 듣는 저도 이제 부끄럽고 그렇던데 좀 표정을 봤어요. 근데 네. 술 얘기하는데 너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그때 술 많이 마셨죠? 에? 계란말이 하고 김치 말이야. 내가 김치 올리기 찌그레 시작하지 줬죠. 않았습니까? 먹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좀 그때 빙의가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술과 먹는 거엔 진심이구나. 그걸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계란이나 말지 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화끈하게 말아드셨지.
화끈하게. 아니 계란을 그렇게 말 잘 말면 그냥 계란이나 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곽종근이 이거를 특검에서 얘기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서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비상계엄과 연결짓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가 계속 나 거짓말쟁이로 몰면 나 다 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깨갱했어요. 아이 뭐. 예, 웃으면서. 예, 말을 못해. 해보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우리 살면서 뒷담화 하잖아요. 할 수 있죠. 그때 네. 그 저기 최윤경 기자랑 그때 나와가지고 신혜영 기자랑 네. 정영진 뒷담화를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뭐 난 다 알아요 사실. 예, 옆으로- 총으로 쏴주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니, 뭐 뒷담화를 해. 그러니까 보내줬죠. 저는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예를 들면 윤석열이랑 동훈이 걔가 말이야 말을 안 그래. 들어 그냥 아우 총으로 쏴고 싶네 뭐 이렇게 했던 둘이서, 거 예. 이해해. 근데 왜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왜 군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수방사령관 김용현도 있었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있는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뭐 꼭 무슨 뭐 품격이나 이런 것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 특히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톤앤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왜 그 편의점 앞에 이렇게 그 테이블이랑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앞에서 이제 불쾌하게 이제 좀 취해갖고 쩍벌하고 쩍벌. 네, 그럼 뭐 이렇게 취해서 그때 내가 뭐 돈 빌렸네 안 빌렸네 뭐 이 얘기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너무 좀 마음이 그리고 안 좋아. 사실 이거를 보고 이제 신혜영 기자님 네. 계란말이 진심이라는 거 우리 또 봤잖아요. 네. 에이펙 때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어. 네. 그러면은 당연히 K푸드 홍보대사 또 계란 윤석열이야. 딱 이제 갑자기 이동 테이블로 쫙 와가지고 계란말이를 막 해 하면서 직접 해. 트럼프 입에다도 넣어주고 네. 시진핑 입에다 넣어주고 K푸드 계란말이 이거 분명히 선전했을 것 같아요. 아유, 안 하기 정말 다행이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튼 이런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다 지켜보셨고요. 자, 다음 뉴스 좀 얼른 넘어가 보시죠. 이건 뭐 못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 가시죠 이제. 예, 재판중지법. 재판중지법.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추진한댔다가 대통령실에서 좀 세게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브리핑이 있었고, 그럼 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철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오락가락한 당의 행보를 두고 당 내에서도 그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원내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있었어요. 원내 회의라고 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니까 이제 최고위 회의를 들어가는 거고, 원내 회의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거기에서 이거 우리가 재판중지법 이렇게 한 거 부적절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하다가 반발만 일으키고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에이펙 홍보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도부? 이런 성토가 좀 네.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뭐 많이들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지만 대통령의 성과를 더 좀 잘 구체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당에서 구체화시키고 뭐 법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외교 성과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사실 뭐 대통령 뭐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이 좀 국민들로부터 힘도 받고 뭐 이럴 때인 것 같은데 대통령 원치도 않는 거를 자꾸 이렇게 당에서 미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 성토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왔다라는 정무수석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네. 진짜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만 좀 해라. 이재명 팔이 좀 명심팔이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는 맞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거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지금. 누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이게 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불안해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거를 이제 기치를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은 심지어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성과가 됐어요. 예. 본인의 이제 치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법개혁도 이런 것도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년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니 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고 이거를
더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이슈를 파이팅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네. 원래는 5대 사법개혁 과제가 있었잖아요. 5개 과제. 네.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선출 방식이라든지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를테면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제도도 도입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네.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사심제 이것까지 7대 과제로 하고 이것까지 껴가지고 지금 다 추진하겠다라고 대표가 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는 개별 의원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대표가 키웠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에이펙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는 사법개혁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치고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용산에서도 이거는 좋아하겠지라는 일종의 착각 같은 게 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에이펙으로 지금 뽑아 먹을 게 지금 최소한 한 2, 3주는 뽑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들고 나와서 지금 또 정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빡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시라고 이거를 제대로 상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가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오늘 한국일보 기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김어준이 띄우면 정청래가 화답. 뭐 강경 두오 햄보에 중도층 다 떠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김어준이 이를테면은 그 자기의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한 게 한 지난달 23일에 야 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계속 띄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거기다 글도 남기고 맨날 거기서 당심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막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용산에서는 이제 제동을 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계속되면은 본인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여론이나 네. 아니면 그런 뭐 큰 스피커들의 이야기 잘 수렴해서 잘 전달하는 거에 뭐 필요한 일인데 이거는 대통령실이랑 긴밀하게 협의만 했어도 이런 정도 문제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수습하기는 늦은 것 같다. 아, 그래요?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적인 꿈이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이기고 그다음에 당대표 되고 2030년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부딪힐 거다. 지금은 약간 눈치를 살피는 건데 또 시간 지나면은 다시 본색을 드러낼 거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나의 뭐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와서 뭐 에이펙은 A급이고요. 사진 포토제닉상이에요. 이렇게 아부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실의 마음은 상당히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정청래 대표가 한 번 더 예. 이런 식으로 조율 없이 여러 가지 어젠다나 화두를 던지게 되면 정말 큰 사달이 날 것 같다. 그 정도로 대통령실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험악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유의 있게 보는 게 최민희 의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좀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대표 후보 시절에 지지했던 한 5명 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일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나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상당 부분 갉아먹었다.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때문에 그 양자역학 때문에 많이 갉아먹었다고 대통령실은 생각을 해서 네. 조치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걸 조치 안 하고 버티게 한다면 이것 또한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전해만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럴까요? 뭐 네. 들어볼까? 그러니까 그 재판중지법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다 여기까지 온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가 될 경우에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재판중지법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이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만약에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재판 재개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과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거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은 지금 국회는 제압할 수 없지만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판단들은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중앙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단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도 한번 했고 또 네.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청담동 술자리 이거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실제로 민사 배상까지 7천만 원 받아내고 막 이래 8천만 원 받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음모론하고는 자기는 담을 선을 긋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그 진영의 논리에서 좀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이런 거를 본인이 자산으로 쌓아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계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도 갑자기 장르만 여의도 잘릴 것 같으면은 갑자기 쿠데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JTBC 사장 내가 할 수 있고. 그럼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냥 점거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기자가 2명 있거든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도 쿠데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정법을 가지고 막 논리 비약을 하면 안 된다. 한동훈이 그나마 쌓아놨던 자산마저 다 없어진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썩 잘한 판단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참모들이랑 상의를 해서 네. 좀 여권을 좀 공격을 하고 네. 국민의힘을 좀 보호하고 편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예.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거 구속영장 발부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격하는 건 뭐 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 비교적 그 당에서 조금 더 상식적인 그리고 좀 논리에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비교적 좀 했다는 평가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왜 안 그러냐면 참치를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치 참치를 보수 먹어야 돼요. 참치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참치 때문이에요. 장성철 소장님은 참칭 보수고 네. 이 사람은 이제 참치 보수고. 참치를 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참치를 먹으면 DHA 머리가 맞아요, 좋아져. 맞아요. 머리도 많이 머리도 맑아지고. 참치 결핍증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카세 가스오 참치 다닥기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카세 신제품이죠. 고급 참치회. 겉은 훈제로 속은 참치회로 우리카세의 신제품입니다. 이게 해외 수출까지 되면서 진짜요? 예, 지난주 방송 이후로 주문이 또 폭증이죠. 우리 하면 폭증이니까. 아니, 내가 또 친일판 거를 알고 예. 이렇게 또 타닥기? 예, 네, 타닥기죠. 예. 타닥기. 겉에 제가- 살짝 구운 거. 제가 모두깍이잖아요. 네. 모두깍이는 타닥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 타닥기는요, 와사비 좀 살짝 찍어주시고, 김이랑 싸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먹어볼 텐데, 그 맛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는 요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허기지고 그럴 때 음흠. 탄수화물 먹긴 좀 부담스러울 때 음흠. 이거 딱 쓸어가지고 음흠. 김에다 싸 먹으면 음. 아주 맛있고 살도 안 찌고 음. 머리도 좋아지고. 아, 요게 이제 유자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릭 소스가 있는데, 유자 소스는 당연히 상콤하죠. 갈릭은 조금 더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비린내가 전혀 나질 않고요. 그리고 요 양파 곁들여서 샐러드 요리로 드셔도 괜찮은데, 우리 또 김진일 평론가께서 워낙 또 이런 요리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단 저는 회를 먹어도 물론 그러니까 화로도 좋아하는데 네. 선어집을 많이 찾아다녀요. 아, 좀 예. 숙성된 거 더 좋아하시고. 숙성된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타닥기가 조금 이 숙성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의 그 감칠맛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예, 약간 근데 이제 그 질감 뭐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그 깊은 맛, 이게 감칠맛이 있어서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좋다. 근데 생각이 지난주 들어요. 거보다 훨씬 맛있네. 그러니까. 네. 희한하네. 왜 그러지? 숙성이 잘 됐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거야 지금 우리를 주려고 이게. 네. 자, 요거 필렛으로 진공 포장해서 바로 나가고요. 여기 이제 해동후에 바로 드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2인분 정도 되는 거에 가격이 24,900원. 와사비 포함해서 드리는 거고요. 2개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한 4인 넉넉히 드실 수 있는 양이고 10개 주문하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하나 서비스 준다는 뭐 이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술안주로 드실 거면은 간장, 갈릭.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 하면서 샐러드랑 곁들여 드시기에는 유자.
네. 네. 근데 괜찮습니다. 무알콜 맥주라도 좀 갖다 주세요. 이건 술이 생각나네요. 야, 그렇습니까? 술 가져오라고. 제가 계란말이 해드릴게요. 제가 그럼 폭탄 말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멍석말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카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전 10시까지 주문하시면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주문하셔서 미리미리 맛있는 거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유럽 수출도 하는 상품입니다. 유럽으로? 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K푸드. 근데 국내에서는 우리카세가 독점 판매. 아하. 네, 꼭 아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 이어지는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시거든요. 아, 이분은 여기저기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으신데 저는 진선중 의원 지지합니다. 금투세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금투세 욕먹죠. 그다음 부동산 그 보유세 욕먹죠. 또 코인 과세하자고 욕먹죠. 모두에게 욕먹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모시고 근데 저는 정치인이 네. 다른 얘기하는 거 그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 네. 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보수 패널이지만 네. 다른 얘기하는 저에게도 박수를 쳐주십시오. 감사. 먹지 말고 박수를 치세요. 두 분 좀. 오늘 대단히 박수 감사하고요. 안 치면 안 가. 박수 안 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